안녕하십니까. 2013년 10월 16일에 개정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60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및 2013년 12월 17일에 개정된 공단 공고 제2013-271호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첫 번째 강의로 일반 원칙 관련입니다. 총 4편에 걸쳐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그 편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의 편제에 따라 정리한 것입니다. 가산 및 급여비용 산정 기준입니다. 먼저 용어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감산이라는 용어는 없어지고 감액의 의미를 띠는 급여비용 산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가산 및 급여비용 산정에 적용되는 급여비용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는 비용만을 산정하며 원거리 교통비나 이동 서비스비는 제외됩니다. 급여비용을 적용하는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가산 및 인력 배치 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월 단위로 산정하나 월중 사업 개시, 휴폐업은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 및 인력 배치 기준 위반을 적용합니다. 기존에 정원 초과에 대한 감액은 월 단위로 적용했으나 정원 초과 및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일자별로 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 또한 입소자 10명 미만 노인요양시설의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인력배치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규정된 입소자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급여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근무인원 계산 방법입니다. 근무인원이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인력 중 해당 기관에서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하는 직원 수이며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1인으로 계산합니다. 1인으로 계산되지 아니한 직원은 동일 직종 직원끼리 근무시간을 합하여 160시간을 나누어 반올림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나 직종별 근무인원 1인의 경우는 다르게 적용합니다. 근무인원 1인이라 함은 해당 기관에서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하는 직원 수가 1인을 의미합니다.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 가능 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에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하면 1인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유급 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 발생월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상근하고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하면 분기별 1회에 한하여 1인으로 계산합니다. 월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휴폐업하는 경우의 근무인원 계산은 160시간 중 해당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한 근무시간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013년 9월 16일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9월 30일까지의 운영기간은 15일이므로 해당 기관의 9월달 1인 기준 근무시간은 160시간 곱하기 해당 기간 일수인 15일 나누기 해당 월 일수 30일을 계산하면 80시간이 됩니다. 즉, 해당 기관의 9월 근무 인원은 8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1인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1인 직종 직원에 대하여 공휴일로 인하여 근무 가능 일수가 해당 기간의 3분의 2 미만인 경우 기준 근무 시간의 75% 이상이면 1인으로 인정합니다. 앞에 9월 16일 사업 개시 예로 보면 9월 16일부터 30일 중 명절 연휴로 인하여 근무 가능 일수가 8일일 경우 위에서 계산한 기준 근무 시간 80시간의 75% 이상, 즉 60시간 이상을 근무한 경우 1인으로 계산합니다. 재가급여 산정 기준입니다. 주야간 보호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날에는 다른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도록 고시에서 규정하였으나 세부사항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일부 허용하였습니다. 주야간 보호 급여 제공 시간 전후로 가정에서 옷 착용 및 탈의, 식사 도움 등을 제공할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방문당 최대 90분 미만의 방문 요양 급여 비용을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므로 같이 사는 가족이 직장을 다녀 앞에서 언급한 도움을 제공할 수 없다면 일반 요양으로 해당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방문 요양 및 방문 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장기요양 기관에서 종사하는 것도 다른 직업에 포함합니다. 즉, 다른 직업이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이면서 장교행 기간이 포함된 모든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요양보호사가 본인의 소속 장교행 기관이나 그 외의 장교행 기관에서 직장 가입자로서 가족이 아닌 다른 수급자에게 월 160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다른 직업에 포함되어 가족요양급여 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이상 제1편에 대한 강의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13년 10월 16일에 개정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60호 장교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및 2013년 12월 17일에 개정된 공단 공고 제2013-271호 장교양 급여비용 산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에 따른 주요 개정 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두 번째 강의로 급여비용 및 산정 기준 관련입니다. 급여비용 및 산정 기준에서는 정원 초과 적용, 인력 배치 기준 위반 적용,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소시설이나 단기보호에서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경우 초과한 기간 동안 일자별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아래 표에 명시된 비율에 따라 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 입소시설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의미합니다. 급여비용에는 본인 일부 부담금까지 포함된 비용이므로 급여비용 산정 비율에 따라 적용받게 되면 기관에서는 본인 일부 부담금도 적게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원 대비 일일 입소자 수를 기준으로 정원 초과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급여비용 산정 비율은 90%이며 이 경우 본인 일부 부담금도 그만큼 적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력배치 기준 위반 적용 기준입니다. 입소시설과 단기보호기관에서 인력배치 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 월의 결혼 비율이나 결혼 수에 따라 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 초일을 제외한 월 중에 영업 정지, 지정 취소, 기관 유형이 변경된 경우나 일일 평균 입소자 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의 인력배치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중 1명이 의무 배치 인력이나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을 경우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결혼 비율로 하면 급여 비용은 70%가 산정되며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의 결혼 수로 하면 급여 비용은 90%가 산정되기 때문에 기관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결혼으로 인한 급여 비용으로 산정합니다. 근무인원 계산에 대한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 사유가 퇴사, 30일 이상의 유급휴가, 휴직이었으나 휴직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사유 발생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상근한 직원이 특례를 받을 수 있으며 사유 발생월의 근무 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월을 포함한 3개월을 상근했는지 확인하고 특례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의 다음 날부터 160시간을 인정하며 채용 노력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는 기존의 320시간에서 240시간으로 특례 인정 시간이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기간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의 경우는 기존대로 960시간을 인정하고 2014년 7월 1일부터 240시간으로 조정됩니다.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는 휴가를 시작한 날부터 160시간을 인정하며 출산휴가도 다른 특례와 동일하게 240시간까지 인정됩니다.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적용 기준입니다. 기존의 배상책임보험이라고 규정하니 영업배상책임보험과 혼돈되어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으로 명칭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은 기관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의미하며 이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미가입 기간 동안 일자별로 급여비용 산정 비율을 적용합니다. 일자별 적용 방식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가정방문 급여는 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별로 가입하며 입소시설, 주요야간보호, 단기보호기관은 입소 또는 이용 중인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 기준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의결사항 내용 중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을 입소자, 현원에서 수급자로 개정하였습니다. 급여비용 산정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산정 방법입니다. 정원초과 인력배치 기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이 중복 발생하는 경우 산정 제외 비율을 합산하여 합산된 산정 제외 비율을 급여비용 100%에서 차감한 비율을 급여비용 산정 비율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원초과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급여비용 산정 비율은 90%이고 산정 제외 비율은 10%이며 요양보호사 결혼으로 인한 결혼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급여비용 산정 비율은 95%이고 산정 제외 비율은 5%입니다. 정원 초과와 인력 배치 기준 위반의 산정 제외 비율을 합산하면 15%이며 급여비용 100%에서 차감한 85%를 급여비용 산정 비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원 초과 인력 배치 기준을 위반한 경우 산정 제외 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면 급여비용의 60%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정원 초과 인력 배치 기준을 위반하여 산정 제외 비율이 아무리 커지더라도 급여비용은 60%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3년 10월 16일에 개정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60호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및 2013년 12월 17일에 개정된 공당 공고 제2013-271호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에 따른 주요 개정 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세 번째 강의로 급여비용 가산 관련입니다. 2014년 1월부터 등급 개선 장려금 제도가 폐지되나 2013년 12월 31일까지 등급 개선 장려금 지급 요건을 갖춘 기관은 종전 규정에 따라 신청,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 적용을 위한 근무인원 계산 방법입니다. 가산이 적용되는 해당 직종은 실제 근무 없이 1인 직종 특례, 퇴사 또는 30일 이상 유급휴가 특례에 의한 근무 시간을 인정하지 않으며 근무 인원을 계산할 때 반올림에 의한 소수점 이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직원이 겸직한다면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탁이나 급식의 위탁 기간은 월 20일 이상 되어야 위생원이나 영양사를 1인 배치한 것으로 인정하며 주야간 보호기관에서 조리원이나 운전원으로 80시간 이상 16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1인 배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인력 추가 배치 가산입니다. 입소시설,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기관에서 요양보호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를 인력 배치 기준에 비하여 추가 배치한 경우에 가산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촉탁 의사를 제외한 배치 의무 인력을 모두 배치하여야 가산이 적용됩니다. 가산금액 산정식은 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 곱하기 가산 점수 나누기 입소자 수 곱하기 서비스 유형 점수이며 가산 기준 금액은 입소시설은 수급자별 급여비용의 80%, 재가기관은 수급자별 급여비용의 85%입니다. 따라서 수급자의 자격이 기초수급자이든 의료급여 수급자이든 일반 수급자이든 관계없이 모든 수급자는 급여비용의 80% 또는 85%를 가산 기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급여비용은 공단 부담금과 본인 일부 부담금을 합친 금액이며 재가급여의 경우 월 한도액에 포함되는 금액만을 의미합니다. 기관 유형별 서비스 유형 점수는 입소시설은 1점, 주야간 보호와 단기 보호는 1.5점입니다. 가산 점수는 고시에서 정한 산정 점수표에 따라 산정 점수를 계산한 후 그에 대비되는 가산 점수를 기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를 1명 추가 배치한 경우 산정 점수는 0.3점이며 가산 점수는 1.2점입니다. 방문 요양 기관의 사회복지사 가산은 수급자 수가 20명 이상인 기관이 사회복지사를 배치했을 때 적용되며 서비스 유형 점수는 1.7점입니다. 입소자 수 규모에 따라 가산 점수의 인정 범위 상한선을 정하여 아무리 많은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도 인정 범위 안에서만 산정하도록 하여 기관 규모에 따른 적정 인력을 배치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인력 추가 배치 가산 또는 필요 인력 가산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급여 제공 전월 말일까지 인력 추가 배치 운영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 제공 전월 말일까지는 계속적인 수정이 가능하나 급여 제공 월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월 중에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다음 달부터 계획서를 제출하고 가산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획서는 가산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월 중에 사업을 개시한 기관은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가산금은 계획서에 기재된 추가 배치 인원수 범위에 한하여 지급하며 계획서 제출을 취소하고자 하는 기관은 해당 월 급여 비용 청구 전까지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인력 추가 배치 중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의 추가 배치 가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추가 배치 가산은 배치 의무 인력 외에 필요수 인력을 직종별로 1명 이상 배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촉탁의사와 필요수로 규정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는 예외로 합니다. 기관 규모에 따라 필요수를 모두 배치하지 않아도 가산이 적용되도록 기준을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3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은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이 모두 배치되어야 하나 30명 이상, 50명 미만 노인요양시설은 조리원과 위생원만 각각 1명 이상 배치하여도 필요수를 모두 충족한 것으로 하였고 10명 이상 주야간 보호는 필요수로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이 모두 배치되어야 하나 10명 이상, 50명 미만까지는 조리원과 보조원을 1명 이상 배치하면 필요수를 충족한 것으로 하였으며 10명 미만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주야간 보호의 사회복지사 추가 배치 가산은 조리원만 1명 이상 배치하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0인 미만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주야간 보호의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가산은 어떨까요? 조리원과 위생원을 모두 배치하여야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가산이 가능합니다. 공동생활 가정의 경우는 필요수로 규정된 직종이 없으나 2014년 1월 1일부터는 배치 의무 인력 외에 조리원 1명 이상 배치 시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추가 배치 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과 주야간 보호기관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를 모두 배치한 경우 어느 직종에 가산을 할 것인지는 기관에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산은 해당 월 수급자 수가 20명 이상인 기관이 사회복지사를 배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사회복지사는 모든 수급자에 대하여 월 2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 즉 사적인 공간을 방문하며 적어도 1회는 급여 제공 시간 중에 방문하여 욕구 사정 및 요양보호사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 요양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일지를 작성 비치합니다. 업무 수행 일지는 방문 시간, 요양보호사 성명, 사회복지사 성명, 급여 제공 시간 중 방문 여부 등을 기재합니다. 다만 방문 예정이었으나 수급자의 사망, 입원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예외로 하며 그 사유를 업무 수행 일지에 기록합니다. 간호사 배치 가산입니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기관이 대상이며 간호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 간호사 수에 따라 가산합니다. 간호사 1인당 가산 점수는 0.4점이며 가산 산식은 인력 추가 배치 가산과 같으나 간호사 배치 수에 따라 가산 점수의 합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간호사를 2명 배치했다면 간호사 배치 수에 따라 가산 점수의 합은 0.8점이 됩니다. 간호사 배치 가산을 적용받기 위해서 인력 추가 배치 운영 계획서를 제출하지는 않으나 사전에 전산적인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배치 의무 인력으로 배치했으나
그중 간호사가 있는 경우 간호사 배치 가산만 적용되며 간호 인력을 추가적으로 배치했고 그중에 간호사가 있는 경우에는 인력 추가 배치 가산과 간호사 배치 가산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인력 배치 가산은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인력 추가 배치 가산이 적용되는 경우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 또는 운전사를 직종별로 1명 이상 배치했을 때 적용됩니다. 시설별 적용 가능한 직종을 보면 노인요양시설은 조리원, 위생원을,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조리원을,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는 조리원, 보조원 또는 운전사의 인력에 대해 가산을 적용하나 10명 미만 기관은 인력 추가 배치 가산과 관계없이 조리원을 1명 이상 배치한 경우 조리원 가산이 적용됩니다. 10명 미만 기관에서 조리원 이외의 다른 필요인력 가산을 받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인력 추가 배치 가산이 적용되어야 가능합니다. 필요인력의 직종별 가산 점수는 1점이며 직종별 인력이 많이 배치되어도 가산 점수는 1점입니다. 다만 주야간보호의 조리원 또는 운전원이 80시간 이상 160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가산 점수는 0.5점을 적용하며 가산 산식은 인력 추가 배치 가산 산식을 적용합니다. 직종별 가산 점수의 합을 대입하므로 노인요양시설의 조리원, 위생원을 모두 배치하여 가산을 받을 경우 직종별 가산 점수의 합은 각각 1점씩 2점으로 계산합니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입니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관이 대상이며 기본 프로그램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모두 제공한 경우에 산정됩니다. 기본 프로그램 중 건강, 위생관리 등은 매일 제공하며 목욕, 사회적응 훈련 등은 주 1회 이상, 가족 지지 및 참여 프로그램은 월 1회 이상 제공합니다. 맞춤형 프로그램은 외부 강사 2인 이상이 주 4회 이상 수급자 상태에 맞는 신체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정서 지원, 종교 프로그램을 제외하며 하루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도 횟수는 일 단위로 산정됩니다. 매주 외부 강사 2인이 다른 날에 제공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프로그램별로 60분 이상 제공해야 합니다. 맞춤형 프로그램은 월 8회 이상 16회 미만 제공하여도 가산금의 50%를 산정합니다. 맞춤형 프로그램을 주 4회 이상 제공 시 가산 점수는 0.26점이며 가산 산식은 인력 추가 배치 가산과 같습니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계획서를 급여 제공 전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정, 강사, 프로그램명이 변경된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기관은 계획서에 따라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일지를 작성하여 급여 비용 청구 전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관은 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자별 참여도, 만족도 평가 결과와 참여율 등을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에 작성하고 비치합니다. (2014년부터) 가산기관 관리 방안으로 서비스 모니터링단을 운영합니다. 서비스의 적정성 등을 관리하기 위해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며 모니터링 위원 등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관의 동의 하에 가산기관의 정보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계획서 제출 시 정보 공개 동의 여부를 체크하며 동의한 기관에 한하여 공개 범위를 정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가산과 관련하여 변경된 기준이 많아서 너무 복잡한가요? 이상으로 3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13년 10월 16일에 개정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60호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및 2013년 12월 17일에 개정된 공단 공고 제2013-271호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에 따른 주요 개정 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4번째 강의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관련입니다. 가산 및 급여비용 산정 등의 시행일은 2014년 1월 1일이나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의 시행일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1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실시합니다. 급여비용 고시에서 방문 요양 및 방문 목욕을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공단 이사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연 8시간에 한해 방문 요양 급여 제공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인정 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마련한 것입니다. 해당 요양보호사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 후에 직무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당해 연도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4분기 신청 자격 확인자는 다음 연도 1분기까지 이수 가능합니다. 직무교육기관은 공단 제공 교육자료로 2명 이상의 강사가 교육을 진행하며 이수 시간을 기준으로 연 8시간에 한해서 방문 요양 급여 제공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직무교육기관의 지정 방법 등 절차입니다. 공단 지사와 요양보호사 직무교육훈련과정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하는 훈련과정 인정 통지서를 받은 교육기관이 강사 인력을 갖추어 공단 이사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면 공단은 지정 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14일 이내에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의 직무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직무교육 급여비용을 청구하며 공단은 이수 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85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고 급여비용 지급 통보서를 기관에 통보합니다. 직무교육기관과 장교양기관은 고용보험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장교양기관은 공단의 급여비용 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수자에게 급여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직무교육기관의 지정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 4편에 걸쳐 가산 및 급여비용 산정 관련 사항과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